11월 25일 수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휴일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전파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연휴 이후에 감염 폭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통제되지 않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연휴에 여행을 하지 말 것과 가족 모임을 갖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 이후 정확히 5주 후에 감염 평균이 2배로 증가했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3주 만에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노동절 이후 9월 중순에도 신규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11월 한 달 동안만 320만 건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환자의 4분의 1로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최초의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인에게 이번 추수감사절은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과만 축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Vaccines are right on the horizon. If we can just hang in there a bit longer and continue to do the simple mitigation things that we're talking about all the time, the masks, the distancing, the avoiding crowds, particularly indoor. If we do those things, we're going to get through it. So that's my final plea before the holiday. What we don't want to see is yet another surge superimposed upon the surge that you just described, which we'll realize 3.5 weeks from now if we don't do these public health things.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올해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교통안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여전히 이번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최대 90%에 이르는 면역 효과가 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옥스퍼드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효과가 최대 70%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다시 90%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데에는 우연찮은 행운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초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백신 개발과 임상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임상실험에는 3,000명이 참여했고 백신 용량 1회분 전체를 투약받은 사람들의 효과는 62%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우연한 실수로 1회분 용량의 절반을 투약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투약량을 달리하면 면역 효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아직 완전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백신을 먼저 투입한 이후 많은 양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에서 판사직에 출마한 디 프랑코가 지난 대선 때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조작되어 집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출마한 디 프랑코는 쿡카운티 서기실에서 총 투표수를 확인해 매일 총계를 추적해왔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투표 집계 마감 전날 분명히 선거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더 이상 표를 세지 말아야 할 다음 날 결과가 뒤집혀 502표 차이로 패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작의 근거로 쿡카운티 웹사이트에 투표 현황 페이지를 언급했으며 11월 14일에는 웹사이트에 개표할 남은 투표용지의 수가 0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디 프랑코는 항소할 계획이며 재검표 선택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리 델리 쿡카운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1월 17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는 법에 따라 집계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하나인 마라도나가 오늘 25일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올해 60세로 2주 전에 뇌수술을 받은 후 요양 중이었으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마라도나는 1960년 10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10살 때 축구 신동으로 청소년팀에 입단하여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986년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의 영광으로 이끌었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술과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키가 작지만 화려한 드리블과 왼발킥이 주 무기로 잉글랜드와의 2대1로 승리한 8강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1살인 한 소년이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2735km의 도보 여행을 해 화제입니다. 영국 소년 로미오 코텍스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대장정의 여행을 시작했다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년 전 로미오는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했습니다.
그 이후 로미오는 런던에 계속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 로미오는 아버지와 함께 런던을 향해 떠났고 이것은 프랑스와 스위스 산맥을 넘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로미오는 수위를 걸어 발이 부르트고 강을 헤엄치고 들개를 만나기도 했지만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포기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장장 93일의 여행 끝에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도착했고 2주의 격리 후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났다고 지역 언론이 감동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307만 9,667명, 신규 확진 12만 4,369명, 누적 사망 26만 7,54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650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770만 1,12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68만 5,467명, 신규 확진 11,378명, 누적 사망자 수는 11,832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5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